요즘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는 한 장의 낡은 지도, 바로 300년 전에 만들어진 한반도의 고지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지도가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지도 한 장이 아시아의 역사를, 나아가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는 한 유튜버가 경매장에서 구입한 오래된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끼워져 있던 지도 한 장. 희미한 색감과 빛바랜 종이,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자들이 적혀 있던 그 지도는 표면적으로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지도를 공개하자 곧바로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해당 지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가 다시 쓰일 겁니다. 한 전문가의 이 발언은 대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300년 된 한국 고지도의 충격적인 비밀과 그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마 여러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실 겁니다. 그 유튜버는 고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했지만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지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콘텐츠를 끝내려던 찰나 댓글로 쏟아지는 뜨거운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도 예전에 학계에서 사라졌다고 소문난 실전지도 아닙니까? 저기에 나오는 섬들, 지금 지도에서는 없는 곳 아닌가요? 한자에 숨어있는 비밀 암호를 풀어야 진짜 지도가 보인다고 하던데, 수많은 댓글이 이어지며 지도에 숨겨진 상징과 암호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오래전 사라진 고대 왕국의 흔적이 담겨 있는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경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유튜버는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지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 한 구석에 적혀 있던 희미한 한자가 당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해양 경계와 문명 교류를 기록한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도의 내용 중 몇몇 부분은 현대 지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섬과 도시들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기록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이 지도는 현대의 국경 개념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 지도가 단순히 낡은 고지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 명백해졌습니다. 이 지도는 한반도의 중심선과 한국의 숨겨진 과거를 밝혀낼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도가 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알아봅시다. 고지도에서 발견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지도 구석에 적힌 이상한 글자였습니다. 한자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현대 한자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 글자들이 학계에 보고되자 한국의 한 언어학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자가 아닙니다. 실제론 사라진 고대 언어의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언어학자는 조선시대 이전 한반도에 존재했지만 기록에서 사라진 특정 왕국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국제 교류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에 쓰인 문자가 암호로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지도 제작자는 왜 특정 정보를 이렇게 숨기려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암호가 중요한 지리적 정보나 보물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동쪽 바다에 위치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섬들, 그리고 그 섬 주위에 표시된 선들이 수상했습니다. 현대의 지도에는 없는 이 섬들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자는 해독이 어렵습니다. 가장 유사한 글자를 찾기 위해 고대 문헌과 교차 분석을 진행했지만 일부 글자는 기존의 문자 책에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고학자들은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흩어진 고대 유물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한 단어는 특히 많은 학자들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대세. 이 단어는 단순히 큰 세계를 뜻하지 않고 당시 한반도가 중심이었던 거대한 해양 문명 네트워크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지도가 진짜라면 한반도가 고대 문명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아니면 이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문명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 지도가 단순히 고대 왕국의 유산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새롭게 정의할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도에 얽힌 비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의 분석이 계속되던 중 이 지도와 연관된 충격적인 단서 하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도를 면밀히 관찰하던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구석의 암호 문자를 해석하는 도중 특정 선과 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점들은 우연히 찍힌 흔적처럼 보였지만 이를 정확히 연결했을 때 지도에 숨겨진 또 다른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이 점과 선들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좌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지리학자의 주도로 이 좌표들이 현대 지구의 위도와 경도 체계에 맞춰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좌표들이 가리키는 곳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특정 장소들과 일치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유적지, 인도의 고대 항구, 심지어 유럽의 특정 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지도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지도가 단순히 한국 내의 옛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중심이 된 국제적인 교역 네트워크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 점은 놀랍게도 현재 실존하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좌표를 위성지도에 대입했을 때 과거 침몰된 대규모 도시나 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이를 본 연구원들은 점점 더 큰 음모론과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가 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면 여기에 표시된 모든 좌표들은 당시의 무역과 문명의 연결, 고리를 증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에 표시된 좌표들 중 일부는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지역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막으로 뒤덮인 중앙아시아의 한 곳, 그리고 태평양 심해에 가까운 또 다른 지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이 현실이라면 고대 세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고지도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연구 결과는 속속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이어질수록 지도 제작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 좌표로 숨겨놓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실마리는 지도의 한 귀퉁이에 적혀있던 4글자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 이 글자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한반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상도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300년 된 낡은 고지도의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한국의 역사학계는 물론 전 세계 학자들까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고지도를 집중 조명하며 인터넷에서는 고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라는 제목이 달린 수많은 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역사적 가치를 넘어서 지금의 국제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의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고지도에서 해석된 좌표들이 고대 문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역사와의 연결고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도가 고대 중국 왕조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통치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은 지도에 표시된 섬들은 고대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자들은 지도에 등장하는 암호와 지리적 배치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이고 고유한 문명 네트워크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와 국제고고학협회도 개입하며 지도의 출처와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단순한 고립된 반도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교역과 문명의 중심지였다면, 이는 지금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발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이 학계를 넘어 대중문화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들이 화제가 되었고,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인기 있었던 K-팝 드라마, 그리고 음식은 고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이라는 새로운 서사와 함께 또 한 번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삼계탕이 사실 세계 최초의 슈퍼푸드였다. 김치, 고대 문명 네트워크에서 유래한 발효기술 같은 농담 섞인 콘텐츠들도 유행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와중에 학자들이 고지도에서 해석한 좌표 중 하나인 태평양의 특정 지점을 조사하면서 해저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탐사 결과 현재 바닷속에 잠긴 커다란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이 구조물이 단순한 자연적 형성이 아니라 과거의 거대 문명이 사용했던 항구나 도시의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탐사에 참여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역사학계의 신대륙이 될 것입니다. 지도에 나오는 한반도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현실이라면 한국은 현대사뿐만 아니라 고대사의 중심에 설 겁니다. 한편 지도의 한가운데에 적힌에 라는 문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구상의 또 다른 발견을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지도를 통해 어떤 비밀을 더 밝혀낼 수 있을까요? 고지도. 해독 작업이 진행되면서 외교적 긴장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지도의 내용이 한반도의 중심성을 부각한다고 주장하자 중국과 일본은 반발하며 자국의 역사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일본 측은 지도의 일부 섬들이 고대 일본 문명과 관련이 있다며 공식 항의를 제출했고, 중국은 지도에 적힌 문자가 자국의 고대 한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와중에 지도 해석에 참여했던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며 중태에 빠지자 이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고개를 들었다. 일부 매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도에 얽힌 비밀 조직이나 고대 왕국의 흔적을 숨기려는 세력의 개입이라는 추측이 떠돌았다. 한편 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견이 이어졌다. 태평양 해저에서 발견된 고대 구조물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고지도에 표시된 다른 좌표들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좌표가 가리키는 장소에서는 고대 유적의 흔적이 일부 확인되며, 학자들은 이 지도가 단순히 한반도의 영역을 넘어선 고대 네트워크의 중심지를 보여준다는 결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도의 구석에 적힌에 라는 문구의 의미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이라는 문구가 단순한 철학적 상징인지 실제로 미지의 장소를 가리키는 단서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한 연구팀은 이 문구가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지도의 제작자가 당시의 문명과 자연, 환경을 모두 종합적으로 담아낸 미완성의 기록물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 지도는 단순한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고대 문명을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연결고리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을 얻고 있었다. 고지도에 얽힌 논란과 발견이 계속되던 중 지도의 제작 배경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 학자들은 지도의 가장자리에 흐릿하게 새겨진 작은 문양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고대 한국 왕조의 상징이나 특정 지역 문양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문양은 동남아시아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문양과 일치했다. 학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 고지도가 단순히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발표했다. 이 지도는 단순히 한국 내 왕국의 유산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다양한 문명이 연결된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과 일본은 지도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공용지리 체계의 일부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지도의 독창성을 폄하하려 했다. 동시에 유럽의 일부 학자들은 라는 문구가 당시의 유럽 탐험가들에 의해 전달된 정보일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학자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도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던 중 특정한 순서로 지도의 좌표와 문자를 결합하면 하나의 문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었다. 땅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리라. 이 문장은 학계와 대중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 이 문구가 단순히 고대 철학적인 경구인지 아니면 지도 제작자가 특정 장소나 사건을 암시한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도의 좌표 중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지의 장소가 주목받으며 여기서 대대적인 해저 탐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저 탐사팀은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 구조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문명과도 다르면서 지도에 적힌 암호와 좌표를 연결했을 때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구조물의 일부에는 현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은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사를 다시 쓰게 만들 가능성을 암시했다. 고지도와 이 구조물이 연결되며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넘어선 고대 세계 전체의 새로운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계와 대중은 라는 문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한 더 큰 호기심과 기대를 품게 되었다. 지도와 연결된 새로운 발견이 더 이어질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평양 해저에서 발견된 구조물은 지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다. 구조물의 정교한 설계는 단순한 자연 형성이 아닌 고도로 발전된 고대 문명이 남긴 유산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구조물에 새겨진 문양과 한반도 고지도에 적힌 암호가 동일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각국의 학자들과 언론은 이를 인류 문명사의 빅뱅이라 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고지도와 구조물의 발견은 하나의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 문명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지도를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을 벌였다. 한국에서는 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특별 연구팀을 꾸렸고 유네스코는 구조물과 고지도를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지정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도와 구조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라는 문구는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고 몇몇 음모론자들은 지도가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던 중 고지도 속 좌표 중 하나였던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대규모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유적지의 벽화와 기둥에 새겨진 상형 문자들이
고지도에 쓰인 글자들과 강한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벽화에 묘사된 인물들이 당시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은 학계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문명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교류의 결과일까요?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고지도를 단순한 유산이 아닌 고대 세계의 통합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서로 봐야 합니다. 이 지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다음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고지도의 해석은 또 다른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지도의 중앙에 표시된 의 좌표가 한반도의 특정 지역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고고학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은 산간지대였지만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즉시 해당 지역의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발굴에서 드러난 사실은 모든 이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전 세계가 경악할 최후의 단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발굴은 마침내 고지도의 의가 의미하는 바를 밝혀냈다. 발굴팀은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실 내부에 고대 문명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 제작 도구들과 함께 놀랍게도 현대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교한 천문학적 장치까지 발견했다. 그 장치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가 고대 문명 네트워크의 중심지였다는 가설을 넘어 그 자체로 세계 문명의 기준점 역할을 했음을 암시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한국이 과거에도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미래에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한국은 이 고지도를 기반으로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열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이 지도는 완성되지 않은 과거의 기록이자 세계가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할 미래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한국이 세계를 향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300년 된 낡은 고지도는 과거를 밝히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부상했다. 지금까지 고지도와 그 비밀을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한국의 매력적인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